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애널리스트 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ETF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코인에 투자하는 주요 주체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 같은 개인들이 있겠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고래라고 부르는 대형 투자자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기관 자금이 있겠죠. 기관 자금에는 ETF가 포함이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하나가 더 추가가 되었죠. 뭐가 추가되었냐? 일반 회사들이 우리는 코인으로 자산을 거래하겠습니다. 뭐 이런 회사들이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들까지 포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주체가 누구냐면 ETF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ETF가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코인 이야기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열심히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싹싹 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이죠. 제가 이자율이 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드렸죠. 그래서 이자율이 뭔지, 그리고 이자율이 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이자율을 그래서 굉장히 낮췄죠. 왜? 시장의 유동성을 올리기 위해서. 그때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죠? 코로나 시국이 있죠. 길게 보면 여기죠.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00달러, 200달러 하던 이더리움이 코 시국을 지나가면서 굉장한 유동성을 맞으면서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4,800까지 올라왔어요. 4,800, 100에서 200달러 하던 애가 4,80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는 이더리움을 대략 한 7,900까지 보고 있다라는 전망이 강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2배는 더 상승해 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어쨌거나 코인 시장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요인은 뭐다? 이자율이다. 그래서 이자율을 굉장히 낮췄더니 그 유동성이 코인으로 흡수되면서 코인 시장이 이렇게 미친 듯한 상승이 일어났다. 여기는 왜 빠졌습니까? 네, 이자율을 올렸죠. 그래서 올린 이자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굉장히 강한 상승세 나왔고, 특히 요 봉 하나가 14%입니다. 이더리움입니다. 요거 14%인데 이게 왜 올랐습니까?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했죠. 잭슨 홀 미팅에서 이번에 이자율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는 뭐였습니까? 트럼프가 이자율 낮춰라 그렇게 압박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월이 끄떡도 안 했죠. 근데 이번에 잭슨 홀 미팅에서 뭐 했습니까? 이자율 낮출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자율을 낮춥니까? FOMC 회의에서 낮추겠죠. 그게 언제입니까? 9월 16에서 17일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그동안 굉장히 고공행진을 했었다면 이제 이자율을 낮추는 순간으로 접어들게 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열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코인이 이렇게 강한 상승세가 나왔었고 이후에 이렇게 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만 여기에 대한 힌트죠. 이자율 낮출 거에 대한 힌트를 줬던 구간이 여기고요. 이거 이자율을 낮추는 구간이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후로 기대감에 의한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이자율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이 뭐 있었습니까? CPI가 있었고요. 미국 고용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매월 첫째 금요일에 발표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 첫째 금요일이 언제입니까? 5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될 거고 고용이 박살이 나야 합니다. 고용이 박살이 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준다면 이자율을 낮출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코인은 더 상승세가 나와줄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을 기한 상승세 꾸준히 나와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상방향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CPI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미국 물가 상승률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수 10에서 13일 사이에 발표가 됩니다. 이번엔 11일에 발표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에 또 주요한 일정이 있고요. 가장 메인 이벤트는 뭡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이자율을 낮춘다라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자율을 낮추게 되면 코인은 반드시 뛴다. 그래서 기대감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으니 지금은 롱 포지션을 보는 게 맞다. 보조지표는 지금 숏 포지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롱 포지션을 본다. 일정이 그렇게 잡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뭡니까? 5일 그리고 11일 이벤트 그리고 17일 이벤트가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롱 본다 이자율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에 대한 정보는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블로그로 올려드릴 거니까요. 저희 블로그로 오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블로그에 오시는 방법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상 하단에 영상 설명란을 보시면 여기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 블로그 주소 나와 있으니까 블로그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채팅방 따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이 링크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설문조사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저희 채널 그 채팅방에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설문조사와 함께 여러분들이 저희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 제가 포지션을 잡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24년도 7월 24일 날 뉴스입니다. 여기에 보면 미국 뉴욕서 이더리움 현물 ETF 구종 거래가 개시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7월 24일이죠. 과거를 좀 살펴보면 7월 24일이 언제냐면 여기쯤 됩니다. 여기에요. 좀 땡겨서 볼까요? 여기입니다. 7월 24일이 여기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25일부터죠. 박살났네? 아니, ETF가 뭐예요? 펀드 같은 거잖아요. 돈 집어넣고 그 펀드 같은 걸로 이거 이더리움 사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특히 뭡니까? 현물이잖아요, 현물. 그리고 보면 구종 거래가 개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충 생각해봐도 돈이 겁나 많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돈이 겁나 많이 들어가기로 확정되었습니다와 함께 왜 박살나는 겁니까? 라는 것은 이벤트 종료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여기 연초에 보면은 막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죠? 이게 뭐예요? 현물 ETF가 상장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우시야 하고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통과가 되는 모습과 함께 기대감이 꺼지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차익 실현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그래서 차익 실현 물량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겁니다. 하지만 ETF에는 돈이 들어가죠. ETF 출시했으니까 ETF 돈을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ETF 돈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박살이 나는데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여기서 바닥 잡고 횡보할 때 여기가 뭐예요? 매집을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건 알겠어. 사람들이 그동안 기대감을 많이 가졌던 것도 알겠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2,000에서 4,000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4,800까지. 그 별거 아닌 게 아니죠. 굉장히 많이 강하게 올라갔던 건데 엄청나게 강하게 빠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ETF 물량 돈 들어왔으니까 요거 바로 집행해야지 이러고 돈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나가리 되는 거지. 코인을 사는 거잖아. 그러면 롱방향으로 베팅을 한다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롱방향 베팅 들어갔는데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지. 그러면 ETF 운용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회를 보는 거지. 눈치를 보고 있다가 자금 집행 들어가야지.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ETF 쪽으로 돈이 들어가요 라고 이야기하자마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바닥을 다진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빵 하고 날아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죠. 물론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 대선이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전체적인 분위기 이해 가죠. 그리고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잖아요. 자금 집행을 해야겠죠. 자금 집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돈은 한 방에 빵 하고 들어온 게 아니라 ETF는 계속해서 형성이 될 거고 ETF 자금 모집은 계속해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돈은 꾸준히 유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상승해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요? 쭉 빠집니다. 쭉 하고 빠지게 돼요. 왜 빠져요? ETF로 돈 들어오는데 돈이 많이 유입이 되면 올라야 되는 게 정상인데 왜 이렇게 빠집니까? 4,000짜리가 얼마까지 빠졌어요? 1,600까지, 1,500까지 빠졌어요. 4,300짜리가. 와우. 반토막이 넘게 났죠? 이거 왜 빠진 겁니까?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뭐 한다 그랬어요? 관세 때린다 그랬잖아요. 관세 때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쫄려요, 안 쫄려요? 쫄리죠. 그래서 박살이 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거래를 많이 하는 그 코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솔라나 아닙니까? 솔이 여기서 나와요. 디파이 방식으로 해서 이더리움과 경쟁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솔이라는 녀석이란 말이죠. 이 솔라나가 이더리움과 같은 방식으로 거래를 체결하는데 거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그리고 수수료가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위기감과 함께 박살이 났던 거예요. 하지만 이미 이더리움은 빅이죠. 빅이란 얘기는 뭐예요? 큰 건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ETF라는 상품을 출시를 한다면,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외국인이 큰 돈을 가지고 어디다 투자를 해요? 무조건 삼성전자는 사게 되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큰 돈 들고 들어온다. 삼성전자 무조건 사야 돼요. 펀드에 무조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죠. 이 녀석은 비트코인 다음으로 큰 녀석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펀드에 넣어야죠. 작으면 무조건 이더리움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경쟁자가 나타나더라도 크게 의미 없이. 어쨌거나 그래서 그런 이유로 빠지게 되고요. 크립토 3법에 의한 상승세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기대감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점은 뭐냐면 여기에서 ETF가 통과가 되었잖아요. 그 자금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죠. 근데 빠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롱 살 수 있어요? 못 산단 말이에요. 투입을 미루고 있었죠. 투입을 미루고 있다가 크립토 3법이라는 기대감이 빵 하고 터지면서 미뤄왔던 투자가 여기서 몰리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크립토 3법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쌓아온 돈들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쌓아온 ETF 돈들, 자금 집행을 못했던 돈들, 그 돈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한 상승세들이 나와주게 되는 거죠. 흐름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립토 3법에 대한 기대감으로 빵하고 상승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크립토 3법은 아까 보면 ETF에 대한 이야기 뭐예요? 차익 실현 물량 나오잖아요. 이벤트 종료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7월 달에 통과가 되었으니까 이벤트 종료라는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뭐예요? 다른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ETF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쌓아왔던 자금들이 꾸준히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자금들은 아직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연기금도 여기 코인 시장으로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미국 연기금이 말이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돈은 계속해서 늘어날 테니까 집행되고 있으니까 얘는 우상향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해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뺐던 이유가 뭐죠? 트럼프 관세 정책이 굉장히 큰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관세 정책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미국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자율을 낮춰라라고 압박을 넣었을 때 파월이 이 인플레이션 걱정 때문에 못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빵하고 뛰었던 거 잭슨홀 미팅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이번에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단기적이고 일회성 자료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이고 일회성일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는데 어쨌거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자를 낮춘다는 얘기죠. 언제? 9월달에. 그러면 앞에서 좀 봤듯이 이자율을 낮추게 되면 코시국에서 이런 상승세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자율을 높였을 때 이런 하락세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를 질질질질 끌다가 이번에 몇 년 만입니까? 여기서부터 21년부터죠. 25년도까지. 이번에 이자율을 낮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크립토 3법 통과, 쌓여 있었던 ETF 자금 집행, 거기에 이자율 낮추는 첫 시작이 되는 거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번에 이자율을 낮추게 하는 FOMC 회의가 9월 16일에서 9월 17일에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 잭슨홀 미팅이 있었죠. 잭슨홀 심포지엄이 있었고요.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벤트에 대한 이야기를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인은 미친 듯한 상승세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락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하락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던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PC 물가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CPI 물가지수보다 인플레이션 지표로 보는 게 더 확실하다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건 8월 30일에 나왔습니다. 요게 예상치와 부합하게 나왔는데 많이 올랐어요. 예상치와 부합하게 나왔지만 올랐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이자율 낮추는데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 압박감이 좀 있었죠. 그래서 코인 시장이 눌리는 모습이 나타났죠. 하지만 뭐 어떤 이벤트가 있다고 했어요? 미국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언제? 5일에 발표가 되고요. 개판 나오길 바라는 겁니다. 아마 개판 나올 거라고 예상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11일쯤에 미국 CPI 지수가 발표가 될 겁니다. 개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얘네 둘 다 개판이 나오는 상황이 나타난다면 이자율을 낮추겠다는 이야기는 더 확실해지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여기에 이런 상승을 만들어내었던 혹은 이런 하락을 만들어내었던 이자율이라는 그 주요 이벤트가 결정이 되는 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도적 기반은 이미 여기서 만들어졌죠. 크립토 3법 통과. 그리고 눌려왔었던 ETF
ETF 자금들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8월 21일 뉴스를 보면 이더리움 ETF에서 어제 총순 유출이 이렇게 나와서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음, 사람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있음이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내용은 금방금방 바뀝니다. 8월 22일 뉴스에서는 이더리움 ETF 어제 총순 유입이 이렇게 돼서 연속 4일 유출 후 순유입으로 전환. 사람들도 지금 왔다 갔다를 하고 있지만 대세 흐름 자체는 상방향이라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ETF 자금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ETF 그 관점에서 본다면 실행되었다, 차익 실현 물량, 이벤트 종료, 횡보 이후에 자금 집행, 항상 끌 수는 없으니까 이후에 대통령이 꼬라지를 부리면서 거시경제 박살, 이후에 크립토 3법에 대한 기대감 상승, 그리고 투자자금 집행. 최근에 넣었다 뺐다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자율 낮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분출. 이런 흐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ETF 관련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ETF 관점에서 말이죠. 돈의 흐름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크립토 3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유튜버들이 이야기를 했겠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한 발 한 발 나아가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저희 블로그 주소 나와 있습니다. 블로그에도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는 계속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주요 일정에 대한 내용도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 채팅방에도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이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매일매일 코인 전략과 함께하기라고 이렇게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채팅방 링크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다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최종적인 목표는 손으로 하는 매매가 아닙니다. 이 트레이딩 뷰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매수 매도 타점을 자동으로 잡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어요. 보면 여기 밑에 이렇게 코딩하는 거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코딩을 제가 다 해서 완벽하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내용을 공유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설문조사만 거치면 저희 채팅방 함께 오실 수 있으니까 저희 채널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